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4번째 문플레이트 프리츠랑의 문플레이트입니다. 나름 뭐 재미있게 진행이 이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존 모훈이죠. 모훈이 그 제레미 폭스의 등에 있는 상처를 받죠. 결국 본인이 꿈에서 막 개들한테 쫓기던 게 사실상 그 쫓기는 당사자가 제레미 폭스였고,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죠. 모훈 가족들이 결국은 제레미 폭스를 쫓아낸 겁니다. 개까지 풀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알면서 제레미 폭스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런 우정이 깊어져 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등을 쥐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요. 저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한테 내가 당신의 그런 어떤 고통을 여전히 몰랐군요. 그러면서 늘 당신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나는 질투만 키워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온 데에 바로 당신이 그 올리비아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올리비아는 이미 죽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리비아에 대한 어떤 끝없는 사랑 때문에 결국은 올리비아가 살고 있으면서 몰락했던 그 집, 이 저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같이 오게 된 이유도 결국은 올리비아에 대한 죽은 올리비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 알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되살아나게 했던 저 꼬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계심도 커지게 되는 이 앤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공허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온 거네요, 당신이랑. 그러니까 공허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올리비아와 함께 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끊임없이 존 모훈의 그 엄마인 올리비아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당신 말대로 공허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나하고 원래 왔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돌아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역선 같은 거죠. 그 밀수를 하니까 밀수 배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배가 오면 물건을 다 싣고 나면 저 존 모훈하고 저 앤을 갖다 그 배에 실어서 다시 되돌려 보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갑자기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바람이 일고요. 뭔가 이런 미스테리한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장르 자체가 모험 영화면서 그리고 하나의 그 드라마면서도 하나의 그 아이와 그 제레미 폭스의 우정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그 판타스틱, 필름 판타스틱 같은 어떤 환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영화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저런 공간. 그리고 저 나무가 쓰러지고 저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에 여러 가지 석상들이 그렇게 부서지고 한 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까 그 여자애 있잖아요. 그 판사, 머스큐 판사의 그 조카가 와서 너 기다렸다. 우리만의 그 공간이 있다. 그러면서 저기가 어때요? 저기가 그 작은 정자란 말이에요. 저 정자에서 이제 강아지 있다가 강아지를 개들을 풀어서 그 제레미 폭스를 물어뜯게 한 겁니다. 거기를 이제 심상치 않게 둘러보고 있는 거죠. 자, 저 꼬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레드 비어드가 바로 그 존 모훈의 그 조상이자 그 붉은 수염, 어마어마한 그 영국 그 왕의 관리였다가 다이아몬드 때문에 왕을 배신하고 그랬던 인물이 지금 이 도시에서는 그 레드 비어드의 유령이 아직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령이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한 사람을 갖다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드비어가 잃어버린 다이아몬드를 찾으려 어승거리는 한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드비어들은 죽어서도 계속 자기가 이제 그 벌을 받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왕하고 맞서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비극적인 인생이 되니까 레드비어드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어슬렁거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라는 존재, 레드비어드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훈, 존 모훈의 조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Gold and silver fish that played 그리고 예전에 but it's not yours. It belongs 예전에 이 공간은 100개의 방과 100개의 마국간과 그리고 연못에서 모든 금은 물고기들이 떠돌던 곳이었어. 그런데 존 모훈, 지금 이거는 너의 그 가족의 것이 아니야. 폭스 씨의 거라고. to Mr. Fox now. We're going to live here 아, toge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같이 살 거야. 아저씨는 내 친구라고. He's my friend. That's the bell. 네,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저런 어떤 기괴한 모습의 연출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서 저기 뒤에 보면 저기 그 교회 안에 바로 그 붉은 수염 모훈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던 저 사람의 석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 도시 모든 곳에 모훈의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신부는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어제 그 죽은 사람을 또 저 레드비어드 저 붉은 수염이 또 그 사람을 유령이 처치했다고 믿는 당신들은 이 성스러운 공간에서 그러나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그 아까 그 뭐야 밀수꾼 중에 한 명이죠. 그 늘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은 저게 늘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동료들도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얘기 자체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 그 우리의 주인공인 제레미 폭스가 선장 한 명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어때요? 죽였는데 그 그리닝 선장이 이 죽음을 저 레드비어드가 유령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누가 죽였는지. 제레미 폭스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죽음이라든지 사체가 나오면 그걸 레드비어드가 죽였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렇게 맨날 그 레드비어드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회에서 그거는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어떤 부인이 있다가 저번에 누구는 그렇게 죽었고 그러면 그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한테 대드는 그런 장면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저렇게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하고요. powers of life and death. Red 그러니까 레드비어한테 그렇게 그 파워를 주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왕실을 관리했습니다. 이러고 존 모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balked of the enjoyment of his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왕실을 배신했다가 결국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홀리스 부룩이라는 성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and now 그러면서 그걸 그 저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레치도 마찬가지로 누가 죽였는지를 너무 잘 알면서 자기도 그 할머니의 동조해서 그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and I say to you that if you persist in these heathen beliefs, you must 네, 조롱하는 bow in 거라고요. his own house. 그 신의 집에서 신을 조롱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저 신부 그레니 신부죠. 신부한테 갑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존 모훈이라고. 아, 올리비아 모훈의 아들이구나. 올리비아. 나도 참 올리비아를 좋아했지 하면서 너 그래 어떻게 해서 여기 와게 됐냐? 그래도 너가 여기 교회에 있는 걸 지켜보니까 그래도 너가 나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밤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서 그 등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일 가지고 오렴 하면서 등불을 빌려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뒷면에, 그리고 아까 바람이 불어오고 저 어떤 분위기가 좀 연상이 되죠. 네, 저렇게 음악에서 가까이 접근하고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스스로의 공포에 스스로가 놀라면서, 그러면서 저 공간에 빠진 거예요. 빠지고 이제 저기서 여기저기를 보니까 어때요? 술통들이 널려 있으니까 이게 밀수꾼의 공간인 거죠. 거기서 관이 있는데 관 중에서 하나를 찾아갑니다. 레드 비어드가 있는 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표식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 통을 가지고 해서,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갖다가 막 들라고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관이 떨어져서 그 앞에 저렇게 관이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한 메달 같은 거를 하나 주워서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레드비어드가 이 술통을 하면서 이 얘기하죠. 신부가 알아챘나 걱정했어. 그 그리닝의 죽음을 우리의 그 우두머리인 제레미 폭스가 죽인 걸로 알아낼까봐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신부가 그 연설 중에서,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닝이 죽었을 때 나는 경찰 보고 조사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경찰이 그냥 미그적거리는 와중에 결국 사람들은 그게, 그 붉은 수염에 지시라고 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범인 찾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거 연루됐다는 걸 알아내는가 조마조마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둥둥 더 들어올 거야 하면서 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이익이 적은 거야? 맨날 일은 우리가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돈을 너무 띄어먹는 것 같아.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저 공간에 바로 그 본인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했던 제레미 폭스가 전혀 다른 복장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레미 폭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신부하고 대화 중에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올리비아의 아들이네, 나도 네 엄마 좋아했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님 하면서 다이아몬드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존과 함께 영원히 사라진 거야. 그랬는데 그때 모훈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신부님 제가 찾아내면 제 것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신부가 이럽니다. 어린 것이 물욕에 벌써 빠져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모훈이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제가 좋은 일 했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네가 그걸 찾는다면 여러 세대가 못한 걸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여기에 들어와서 아까 그 그걸 찾아내서 좋은 데에 자기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을 만지려다가 관이 떨어져서 해골을 보게 되고, 해골 사이에서 이제 그 메달 같은 걸 찾아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밀수꾼의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이득을 주머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뭐 없다. 그러면서 배당금을 좀 더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제레미 폭스를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이 잘난 체만 하지 여기 내려오면 우리랑 똑같은 존재 아니야.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꼴 싸움 나오는 이 교수형에 달릴 놈들,
너희들 하찮은 밀수라도 너희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수천의 가치로 내가 바꿔주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리닝 선장의 목은 당연히 내 거야. 왜냐면 내가 벌었잖아. 하면서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Was there anything else you wish to discuss?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으면 나 간다. 하면서 이제 그 대화를 듣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저렇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모자를 누구의 모자를 갖고 가냐면 자기 모자인 줄 알고 존 모은의 모자를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자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 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네 머리통이 커져서 그게 안 들어가는 거겠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잘 닫아놔. 절대 못 들어가게 하면서 닫아 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हु는 갇힌 거죠, 여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레미 폭스 씨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스는 어디로 왔습니까? 그리고 살려주세요 할 때 주위에서 엿듣는 장면이 있나 잠깐만 돌려볼게요. 없네요. 네, 저 장면에서는 그냥. 그리고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애시우드의 집입니다. 애시우드 경의 집이고요.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영주의 집이죠. 애시우드 옆에 있는 사람은 애시우드의 부인이죠. 바로 조앤 그린우드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그렇게 이제 근데 저기서 이제 그 한 여자가 키스를 하면서 나는 그냥 누군지 금방 알아맞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여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남자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슈드 부인하고 이 애정이 넘치는 대화를 합니다. I see Lord Ashwood keeps you well in. 사실상 둘은 연인 사이인 거죠. The joys of the moment with a brother. 이거 되게 중요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참 여자는 미스테리하다.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 그 열정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안목을 잘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Care of the future. I have a right to think of 이런 거죠. 항상 어떤 순간에 열정을 가져서 사랑에 빠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미래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본인의 이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모든 애정, 사업,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해요. 애슈드하고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하거든요. 애슈드. 그럴 때 얘기합니다. 그 제레미 폭스는 어마어마하게 사회에 대한 경험도 많잖아요. 동업이란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동업은 한 명은 속이는 동업자와 속는 동업자 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이 일종의 허상이고 그런 안에서 늘 서로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고 특히나 여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면서도 항상 자기 계산에 소홀하지 않고 자기 계산에서 최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가 특히 당신이 그 일부가 되는 지금 말이죠.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동업자로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그 연인으로서 동업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애슈드 이 부부는 로테르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배 세척이 있거든요. 아예 이 마을에서 완전히 떠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슈드 부인이 뭔가를 제안했겠죠. 그 남편한테. 이 남자도 같이 동업자로 끼워주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동업자 이상으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같은 연인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Now that's an honor. 네, 그러면서 no man in England who deserves his less. I think. 그러면서 당신보다 냉수하고 무례하고 그런 남자가 어딨냐.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무례함과 그런 것도 상대의 매력에 끌리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의 매력에 끌려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런 무례함 그런 게 더 큰 매력이 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하지 않지. 사람의 관계란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 셋의 관계가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애쉬우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업자, 내가 이런 동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부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여자 노인은 저기서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유령이 지금 떠돌고 있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근데 가만히 보고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들어보니까, 이레치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제레미 폭스 씨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으로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양자를 위해서 당신 지금 여태까지 총각이었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양자를 드린다는 거는 아들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문이 있던데 하면서 그 아이와 대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Adopted son. My lady, if I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원했다면 정식으로 결혼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배 세척을 사놨는데 and capital 얘기합니다. equal shares. 자, 캐피털 전에 대화 중요합니다. To fleets of certain hostile nations. Piracy. That shouldn't bother a man like you, Fox. 그러니까 배 세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척을 가지고 여러 상선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동업자로 당신을 택한 이유는 머리가 좋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자본도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나한테 어떻게 믿을래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믿음은 충분히 내가 당신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특히 이런 모든 데에 있어서는 우리 그 와이프의 허락을 안 받고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우리 와이프가 당연히 허락을 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묘한 뉘앙스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My dear Fox, you know that I trust you completely in everything. 네, My dear Fox, I trust you completely. 나는 너를 너무나 완벽하게 신뢰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영화는 신뢰에 대한 얘기고, 신뢰에 대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우정, 신뢰. 어떻게 보면 존 모훈과 제레미 폭스의 관계, 제레미 폭스와 저 애슈드의 경의 관계. 지금은 완벽한 관계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사업 파트너고요. 거기에서 이제 물었잖아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신뢰하냐니까 나는 당신을 완벽히 신뢰해. 얘기를 한 거잖아요. Surely you don't think that I would cheat 네, you.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죠. 동업의 두 가지는 한 명은 속이는 동업자고 한 명은 속는 동업자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널 설마 속이게 하겠어? 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Milord, 네, 그리고 이제 폭스한테 전갈이 온 거죠. 아주 중요한 전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그 아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모의를 하냐면 한편으로는 나 이제 폭스 밑에서 그거 시중되는 거에 지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아이 죽여야 돼. 저 아이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저기를 발을 탁 거두는 거죠. 저 레치라는 인물이 상당히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보세요. 레치라는 인물이 어때요? 늘 성경을 끼고 살면서 성스러운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잔인하고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누구야? 존 모훈이 아까 가지고 온 목걸이 메달 같은 거 있죠? 메달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계속 도구로 저렇게 궁금해서 파면서 그러면서 저기에 집중해 있는 것 같다가도 지금 모훈이 자기 죽일 것 같다는 얘기 듣자마자 도망가려고 하니까 발을 저렇게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옵니다. 누군가가 오니까 지금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제레미가 왔을 것 같죠. 근데 제레미가 아니겠죠. 네. 바로 이제 영장을 받아서 왔습니다. keys.
그 메스큐라고 해서 메스큐 판사 말고 또 메스큐가 있습니다. 그 경찰에 있는 메스큐가 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존 모은 여기 웬일이냐? 너 모은 그래가지고 뭐 신사하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은 뒤에 저렇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작은 배에 태워서 그냥 배를 갖다가 가라앉혀서 죽이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자기들의 그게 다 밝혀질 수 있잖아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지금 밀수꾼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 제레미 지금 존 모훈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교육성 당하는 거죠. 그럴까봐 뒤에 아까 이 레치는 칼을 겨누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계속 얘기해봐. 네, 존 직접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배에 태워서 저 사람들이 배에 태워서 이까지 얘기하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제레미가 온 거죠. 왕의 직속관리가 이런 선술집에서 흥청거려서 되겠냐고 하니까 뭐 어디라든지 다 찾아봐야죠 하면서 그때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교수형 시켜서 다 찾아내서 교수형 시킬 때 내가 개인적으로 틀림없이 초대할 때니까 누군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까 하다가만 얘기 계속해봐. That's all. That's all. 그게 다예요. 얘기합니다. 이 공간 배치도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중간에 둘이 놓고 그 앞에서 있는 포지션하고 여기.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는 다 같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여기 인물, 여기 인물, 여기 인물, 여기 인물.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조금 있다가 이제 사건으로 이어가는 게 이 인물하고 이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죠. 이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런 걸 찾은 겁니다. 그 안에 저런 성경 구절이 있는 종이를 그 아까 존 모훈이 갖고 왔던 그 메달 안에 저게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 성경 구절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은 성경 구절을 외우다시피 하니까 예레미야서, 여호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뒤에 성경 구절의 숫자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저 일단은 혹시나 해서 이까지만 해서 3부 끊고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